텍사스 저수지 근처에서 실종된 10대 소년 이 시신으로 발견되어 수색이 비극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전 CIA, FBI 요원과 함께 사실과 사건, 예상되는 일에 대해 알아봅니다. 로우 앤 크라임 사이드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새로운 미스터리 사건에서 비극적인 전개가 있었습니다. 18살 켄리 보메리토. 이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텍사스 조지타운 경찰서는 켄리가 2025년 11월 28일 밤 10시에 레이크 조지타운 근처 소요파크의 캠프장에서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폭스7은 이곳이 도보나 보트로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라 접근이 제한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레이크 조지타운은 산 가브리엘 강 북쪽 지류에 위치한 대형 저수지입니다. CBS 오스틴에 따르면 그는 다음날 아침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주민들은 이례적이라고 말합니다. 레이크 조지타운 근처에서 누군가가 사라지는 일은 드뭅니다. 경찰은 모든 증거가 켄리가 호수 주변을 벗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어젯밤부터 육지와 물에서 수색을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수색할 예정입니다. 오스틴 아메리칸 스테이츠맨에 따르면 12월 1일 월요일 코리 토시다 경찰서장은 켄리가 차와 휴대전화, 가족과 친구들을 모두 남겨두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켄리를 찾기 위해 샌앤젤로에서 적극적으로 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의 어머니 디애나 모리스는 CBS 오스틴 인터뷰에서 아들이 친구와 캠핑 중 실종됐고 친구가 실종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집에 돌아오길 바랄 뿐 이곳에 남길 원치 않아요. 우린 그가 길을 잃은 줄 알았지만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를 찾아 어떤 상태든 집에 데려오고 싶어요. 그것만 바라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 초의 수색 작업은 매우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탐지견, 소나를 사용하는 보트 잠수팀, 열화상 장비를 사용하는 헬리콥터, 그리고 텍사스 수색구조대 훈련된 자원봉사자들까지 동원됐습니다. 또한 월요일 저녁 경찰의 발언도 주목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모든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색과 조사가 진행 중이고 범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된 전문가 외의 도움을 허용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잠시 후에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지만 또한 범죄 가능성도 그 당시에는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조지타운 경찰서의 페이스북 게시물에도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고 이 사건에 대한 엄청난 관심과 사람들이 얼마나 몰입했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켄리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 톰 잉글리시라는 이름의 사용자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사실 여부를 두고 논쟁이 있었지만 톰 잉글리시는 분명히 나는 켄리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실종 상태이고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가 다른 공원으로 걸어갔는지 강을 따라 올라갔는지 아니면 물에 있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시더 할로 소여 공원과 강변숲 수색에 참여하실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가 가든 폴스 쪽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야 해서입니다. 우리는 화요일에 있었던 경찰서의 최신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용하자면 조지타운 경찰서는 수중 소나로 위치를 확인한 후 켄리 보메리토의 시신을 조지타운 호수에서 수습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을 겪고 있는 켄리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들은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과 상황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켄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트레이시 월더 전 CIA 특수작전요원, FBI 특별요원, 뉴스네이션 기고가 예상치 못한 스파이 저자를 모시겠습니다. 트레이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건은 정보가 별로 없어서 이상하네요. 이 사건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고 본 것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무엇인가요? 제시 제게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그의 휴대폰과 차량이 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18살의 젊은 남성이잖아요.
대부분의 10대 나 젊은 성인들은 항상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아마 가장 놀라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가 캠핑을 하거나 하이킹을 하거나 그 캠프장에 간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저는 그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휴대폰이 꺼지거나 배터리가 없어도요. 네, 그건 정말 이상한 부분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를 찾는데 그렇게 많은 날이 걸린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저수지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이상하지 않고 결국 소나가 사용된 것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호수가 정말로 집중해서 수색해야 할 주요 장소였는지 궁금해지기 때문이죠. 네, 그 부분이 말하기 어려운 점이에요. 이곳은 조지타운의 이 지역은 사실 우리가 텍사스의 다른 지역, 예를 들어 바이유나 오스틴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신이 많이 발견된 역사가 없어요. 여기는 유동 인구가 적은 캠핑 지역입니다. 음, 그래서 저 시신이 발견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에요. 그곳에 시신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드문 일이죠. 정말 그 지역에 따라 달라요. 그 지역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 저수지와 호수에서 물살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들이 얼마나 오래 걸렸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그 물이 얼마나 맑은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텍사스에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시신을 빨리 확인하는 건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깊이와 소나를 사용해서 시신을 찾았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솔직히 그건 흔한 일이에요. 알다시피 저는 분명히 지난 여름 텍사스의 캠프 미스틱에서 일어난 참사로 다시 돌아가게 되네요. 그들은 소나를 사용했고 여전히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소나를 사용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더 안전해요. 아무래도 사람들을 물속에 넣지 않아도 되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길 위험이 없잖아요. 커리쿠니크는 넓은 지역을 탐색할 수 있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특정 지역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더 좋아요. 이제 사망 원인과 방식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네,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스틴의 레이디 버드 호수 사건이나 일부 바이유 사건에서도 사망 원인과 방식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 말해주는 건 처음에 그를 발견했을 때 아마도 왜 죽었는지 명확한 흔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총상이나 칼에 찔린 상처 같은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성 검사로 넘어가야 할 텐데, 그건 분명히 몇 주 아니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부검에서 설골이 부러진 걸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건 명백하게 교살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건데, 그리고 당연히 익사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어려운 점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그들은 익사를 사망 원인에서 바로 배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외상이 없는 한 누군가가 실수로 익사했는지 아니면 강제로 익사당했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처음 봤을 때 바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이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그렇게 해도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 생각엔 말씀하신 대로 외상의 초기 징후가 없는 것 같아서요. 맞죠? 그가 이 지역에 자발적으로 왔는지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왔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들도 그의 폐에 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만약 명백한 외상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 총에 맞거나 칼에 찔린 피해자이거나 명확한 둔기 외상이 있었다면 법 집행기관이나 당국이 그 정보를 즉시 공개할까요? 아니면 이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입니다. 라고 말할까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사망 원인과 방식을 기다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그 대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텍사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과 또 베이유와 레이디 버드 호수를 둘러싼 여러 추측들 때문에 만약 명백한 외상이 있었다면 경찰이
이건이라고 말해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웨스트우드 때문에 겪은 총격이나 폭력적인 죽음 같은 사망 방식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인 수사예요. 왜냐하면 이게 타살인지 아니면 자살인지 아직 판단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들이 그런 정보를 공개하길 바랍니다. 이게 가끔 공개하지만 아닐 때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들은 이 사건이 진행 중인 수사라고 말하면서 추가적인 언급은 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들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고립된 특성에 대해 뭔가가 있는데 이전 발언을 보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 그가 누군가에게 다른 곳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그 장소에 버려졌다고 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리고 저는 그 점이 그에게 일어났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을 더하거나 제안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그가 납치되어 그 장소로 끌려갔다고는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연락을 주고받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바로 다음 날 그를 찾으러 나섰어요. 만약 그가 납치됐다면 그들도 더 빨리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아마도 스스로 이 지역에 가기로 선택했고 이 지역에 익숙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이곳은 캠핑장이기 때문에 완전히 외딴 곳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캠핑하러 가는 곳으로 알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 직감으로는 그가 납치되어 이곳으로 끌려온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친구는요? 그와 함께 갔다고 알려진 친구, 그리고 그를 실종 신고한 친구 말이에요. 그 친구도 조사받았죠? 아마 그 친구가 제일 먼저 조사를 받았을 거예요. 그건 분명하죠. 그리고 그게 이 사건이 아직도 진행 중인 수사인 이유 중 하나이고 사망 원인을 반드시 밝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지금 시기가 알리바가 입사원이 친숙하게 그 자리에 있었음을 확실히 하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가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끌려간 건 아니라고 봐요. 그는 친구와 함께 그곳에 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게 사고였는지에 대한 문제인가요? 그가 이곳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익사한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친구는 놔두고 그만 데려간 건가요? 그것도 역시 이상하죠. 이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적극적 수사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사망 원인, 독성 검사 보고서 같은 것들을 조사하겠죠. 그런데 그 외에는 또 어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지금 그들이 분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외진 지역이기 때문에 대도시 한복판이나 사방에 카메라가 있는 길모퉁이 같은 곳이 아니잖아요.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 생각에 휴대폰과 차량이 이번 조사에서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선 들어보세요. 그곳은 휴대폰 신호가 별로 좋지 않아요. 네, 그 점은 이해해요. 저는 실시간 통화나 문자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가 캠프장에 가기 전 며칠 동안의 모든 메시지들도 그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분명히 그의 친구의 휴대폰도 압수해서 조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의 차량도 마찬가지로 그 차량의 GPS를 확인해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 몇 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파악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중요할 거고 차량 자체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규모 수색 작업에 정말 놀랐어요.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가족이나 가족 친구들이 다른 지역에서 와서 수색에 참여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현실을 마주한 가족들에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들은 최악의 상황을 겪으며 이 악몽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탐지견, 도보수색, 소나를 사용하는 보트 잠수팀, 열화상 장비를 사용하는 헬리콥터, 그리고 텍사스 수색구조대에 훈련된 자원봉사자들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엄청나고 대규모의 수색 작업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여기 살고 있고 텍사스의 과달루페 강에서는 자주 수색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곳은 홍수 위험 지역이라 매우 파괴적이죠. 또 텍사스는 사람들이 놀랄 수 있지만 이런 수색 작업을 잘 수행할 장비와 시스템을 갖췄어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수색의 규모에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곳이 외진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수색을 진행할 거예요.
어떤 분들에겐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곳의 수중 수색 자원을 생각하면 저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수사 당국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수색 지원에 감사하지만 그것이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수색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말이 있었죠. 왜 그렇죠?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네, 사실 그건 지난 여름 과달루페 강에서 있었던 참사 캠프 미스틱과 그 지역의 다른 캠프들에서 있었던 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민간인들이 선의로 자원해서 도우려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결국 피해자가 되어 구조되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수색과 구조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수중 수색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러 나가야 하면 증거를 보존하는데 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확실히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과거에 본 것들을 바탕으로 볼 때 아마 그래서 당국이 시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요청하는 것 같아요. 트레이시,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찰의 추가 답변을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독성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2, 3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더 빨리 답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고 분명히 그의 가족도 더 빨리 답을 원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족이 대중이나 언론보다 먼저 알게 될까요?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가족이 대중이나 언론보다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트레이시 월더 씨,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이 가족과 함께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이제 그들이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트레이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시. 그리고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모든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저를 X와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세요. 제시 웨버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